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요거도 사실은 마틴 울프 칼럼인데 요거는 마틴 안 할까 울프는 하다가 좋았었는데. 오늘 막 나와가지고 예? 그래도 요거 다음 주에 하기에는 조금 저 아쉬울 것 야한 같아서 단어인데 뭔데 왜? 아닙니다. 예? 제목이 제조 패티시즘은 실패할 운명이다. 예? 아는 만큼 보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Manufacturing 그게 무슨 fetishism. 이게요, 제조업이 결국에는 제조업을 너무 숭배하면 안 된다. 제조업이 그렇게 유망하지는 않다. 하루 종일 제조업, 특히 제조업, 선진국에게는. 제조업 뭐 이런. 제가 요거 하기에 앞서 잠깐 퀴즈를 내볼게요. 다음 중 우리나라가 평생 영원히 이 산업 딱 하나만 해야 한다면 뭘 하는 게 경제적으로 가장 좋을까요? 하나만 한다면 딱 하나만 한다면 1번 농업업 같은 1차 산업, 어허. 2번 제조업, 3번 서비스업. 하나만 골라야 돼? 하나만. 그럼 서비스업은 아니겠죠. 하나만 고르는 거라면. 우리는 수출을 못하면 자, 죽어. 여러분도 하나만. 제조업 해야지 제조업. 제조업이 효율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1번을 아예 하나도 안 했는데 교육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우린 죽잖아요. 라디오만 있으면 뭐 TV만 있으면 뭐해. 먹을 게 없는데. 그래도 하나만 고른다. 그래서 저는 1번을 전 만약에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1번. 먹고는 살아야 된다. 자, 근데 어차피 지금도 어업도 있고 농업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예상하시는 문제가 생기면 그냥 죽어. 어차피 10명 중에 2명만 살고 나머지는 죽어. 어차피 죽어. 다 같이 죽는 게 낫지. 그럼 10명 중에 2명만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번 그럼 저도 2번. 어차피 우리나라는 어. 식량 자주 자급 안, 안 돼. 돼요. 어차피 안 돼. 그냥 2번. 정답은 2번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960년대 이후에 경제 발전하면서 예. 1번을 하기에는 땅이 좀 부족했고 3번을 하기에는 또 소득이 낮았어요. 서비스는 안 인력도 되고. 부족해서. 그래서 2번을 한 거긴 한데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1번을 했죠. 아, 석유 캐는 1차 산업을 제조업을 선택했다. 했죠. 석유 나오니까.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요 화면 보시면 인도는 또 의외로 3번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2번을 선택한 한국이 제일 좋았죠. 인도는 서비스업이 많아요? 네, 저렇게 야, 많아요. 저것만 근데 보면 미국인 줄 알겠네. 이유는 1번은요. 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혁신의 한계가 있어요. 생산성에 그죠? 한계가 있어요. 농업. 같은 어. 토지에서 맞아요. 벼를 10배 이상 많이 기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1차 산업은 그러니까 1번 1차 산업, 2번 2차 산업, 3번 3차 산업이네. 그죠? 그리고 3번은 혁신의 여지는 있죠. 음. 혁신의 여지는 있지만 수출은 안 돼요. 그러네. 네, 수출은 안 돼요. 그거는 서비스업은 내수 시장이 커야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2번은 아시겠지만 혁신의 여지가 많아요. 우리나라 뭐 자동차만 해도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발전할 수 있었어요. 저 요즘 카니발을 4대째 카니발 타고 있거든요. 16년째. 네, 진짜 카니발을 보면 야 혁신이 느껴져? 느껴져요. 이거 바꿀 때마다 야, 이게 똑같은 카니발이란 말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데 2번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데 왜 그게 그래서- 망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선진국들이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들이 뒤늦게 제조업이 이거 괜찮은 거였네 하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건 역시 제조업이구나 하면서 육성하려고 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의 뭐 온쇼어 이건데 이 칼럼 지금 보여드리는 이 칼럼이 뭐냐면 제조업은 좋긴 해. 좋은 건 맞는데 선진국한테는 안 돼. 선진국에서 제조업하면 안 돼. 왜냐하면 자식이 나이 들면 품에서 떠나보내야 되는 것처럼 잡고 싶다고 잡고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트럼프나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으로 다시 제조업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제조업이 비중이 줄어드는 건 선진국의 숙명이다 하면서 요거를 보여줬거든요. 자, 보시면 근거가 궁금하네요. 네, 이게 시간에 따른 업종별 미국 고용 비중이에요. 예. 근데 1810년에는 미국 노동력의 81%가 농업에 종사했어요. 예. 그리고 3%가 제조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제가 노란색 동그라미로 가고 있죠. 그리고 16%가 서비스업에 종사를 했어요. 1950년까지 농업의 비중은 12%로 떨어졌고요.
제조업의 비중은 24%, 그리고 서비스업의 비중은 64%에 예. 도달했어요. 근데 2020년까지 이 세 부분의 고용 점유율이 각각 2% 미만, 8% 미만, 91%에 도달했죠. 전형적으로 나라가 발전하다 보면 저렇게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미국이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그러니까 농업은 항상 아래로 내리꽂고 서비스업은 항상 위로 가는데 제조업은 떴다가 가라앉네. 그렇죠. 이걸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소득이 0에서 늘어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그 늘어난 소득을 1차 산업의 생산물에 쓰죠. 예, 일단 먹는 거 쌀도 좀 사고. 소고기라도 한번 먹어보자. 그래, 우리 진우, 승찬이 쌀밥에 그래. 고기라도 좀 먹어야지.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공산품 소비에 써요. 아, 처음엔 설로인 먹다가 털로인 그다음에 먹다가. QCY 블루투스 이어폰 사기 시작한다. 그렇죠. 야, 좀 어여. 늘었습니다. 예. 약간 처음에는 얘를 와. 사례를 준비해 왔는데 두 번째는 요거 너무 이제 괜찮아서. 이거 QCI 돈 사다가 더 벌면 이제 선 보는 거지. 그렇지, 맞아. 결혼해줘요. 야, 나 3차 산업. 그렇죠. 공산품 소비는 마냥 늘진 않으니까 소득이 늘어나면 그거 잉여의 대부분은 그래. 또 서비스업으로 가겠죠. 그러다가 이야. 정말 소득이 늘어나면 말레이시아로 이제 말레이시아 투자 이민 가고. 이민도 가고. 맞아요. 그래서 맞네, 딱이네. 예? 그래서 농업 국가가 처음에는 제조업이 더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제조업 국가가 되고 제조업 국가가 또 고용이 늘어나는데 그러다가 제조업 비중이 줄고 서비스업으로 가는데 그 이유를 표현을 하자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외국인 근로자랑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진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적어요. 근데 서비스업은 내국인들끼리 경쟁을 해도 되니까 예. 가격을 좀 높게 매겨도 괜찮아서 마진이 높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누가 말리지 않아도 제조업 포기하고 서비스업으로 간다. 맞아요. 그리고 서비스업은 그 수요의 어떤 소득 탄력성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도 확실히 늘어난다는 거죠. 서비스업은 예를 들어서 월급이 내가 막 1,000만 원, 1억 이렇게 됐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냉장고를 뭐 100대 사겠어요? 이제 투자 이민 가야지. 그쵸. 세금 여행도 많거든, 가고 그러면. 뭐 투자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 이거는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같은 그런 좀 잘 사는 아시아 국가들의 제조업 강국들의 표를 보여준 건데 예. 결국 제조업 고용이 줄어들어요. 일자리들이. 시간의 제조업 지남에 강국들도 피크 찍고 다 내려가고 있다. 네. 그래서 결론은 그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진 건 중국 때문이 아니라 결국에 숙명이다. 그런데 그거를 트럼프가 자꾸 중국 탓이라고 오도한 거고 중국 때문이라고 하는 게 더 이해가 빠르고 직관적이긴 하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의 어떤 무역 역조라고 해야 되나 중국의 무역 흑자 이거는 미국 GDP의 한 1% 수준 정도 되는데 예. 중국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기 전인 한 2008년 이전에도 미국의 무역 적자는 한 GDP의 4% 정도 됐다. 근데 1%는 그래 뭐 중국 탓이라고 쳐보자. 그러면 3%는 뭐야? 그냥 제조업의 그냥 줄어들고 있는 쇠퇴 거다. 탓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자. 괜히 안 되는 일 하지 말자라는 게 이 칼럼의 요지인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물론 자연스러운 흐름인 건 완전 맞죠. 그런데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건 이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서비스업이 좋은 건 당연한 거고 제조업도 돌아간 제조업까지 엎으면 억지로라도 엎을 수 있으면 야 얼마나 좋겠냐 뭐 이런 이상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야 그거는 원래 발전 단계에서 없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저는 그거 꼭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볼 수 이제 있을까 싶어요. 억지로 안 대표님은 그렇고. 될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끌어와서 제조업을 하면 그럼 잘 될 거냐? 그 과연 제조업이 수출도 잘 되고 뭐 과연 잘 되겠냐? 내수는 어차피 미국이 국민소득 10만 불이면 미국에서 만드는 자동차 반도체 제조업으로 미국 사람들 먹여 살려서는 수지 안 맞을 거고 자동차 다 하나씩 있는데 뭐 얼마나 더 팔리겠어요. 결국 팔아야 되는데 해외로 나가서 팔아야 되는데 미국인이 나사 조인 자동차가 해외에서 경쟁력이 얼마나 있겠느냐. 가격 경쟁, 품질 경쟁, 뭐 기타 등등. 그게 걱정인데 뭐 트럼프는
나는 할 수 있어. Manufacturing America Great Again. 고민은 있을 것 같아요. 매우 도전적인 과제가 되겠죠. 네. 매우 그 생산성이 과연 나오겠느냐. 자연스럽게 퇴출된 산업인데 그걸 억지로 돌린다고 해서 생산성이 나오겠느냐는. 그게 참 그동안의 경제학으로는 그래서 설명이 안 되는 거는 마틴 울프가 포기해 임마. 가 이제 이번 칼럼의 주제였는데 그 로봇 뭐라고 합니까? 휴머노이드. AI 로봇이 휴머노이드 들어오면 로봇이 많다면 그거 뭐 할 수 있다. 그냥 충전만 시키면 얘는 일당도 없고 52시간도 없고 4대 보험도 없고. 그래도 된다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될 거다. 라는 생산성이 제조업의 생산성도 매우 높아질 수 있어서 기술을 이용해서 그러면 제조업이 옛날 같은 그런 인건비 싸움의 제조업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또 혹시 모르. 근데 그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못 쓰겠습니까? 미국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로봇은 대부분 또 중국에서 만들잖아요. AI는 근데 미국에서 다 하니까. 근데 그것도 뭐 저 반도체에 때려 부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할 거거든요. 그 무슨 AI가 지금 무슨 신약처럼 특허 기술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LG 네이버도 만들잖아요. 그게 무슨 기술이 있겠습니까? LG 네이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 주고 그 엔비디아 칩 사서 만들면 너도나도 만드는 게 인공지능이라서 지금이야 뭐 기술 차이가 있네 없네 하지만 조만간 보편화되면 그 로봇들조차도 비슷해지지 않겠느냐. 중국산이 인도산이 더 저렴하고 잘 움직일 거니까 결국 전기료를 얼마나 싸게 낮출 수 있느냐가 요즘 인건비 낮추는 것처럼 산업의 경쟁력의 키팩터가 될 거다. 미국 전기료가 싼데. 근데 전기료가 싸려면 뭐 자원이 풍부해야죠. 태양이 네. 뭐 잘 내리쬐거나.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진짜 모르겠네. 오늘도 티격태격. 네. 네, 그런 것 그렇다. 같다. 제 미국의 제조업이 네. 과연 잘 될 거냐. 요즘 하여튼 미국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국의 뭔가 경제가 변화가 된다고 하니까 다들 그 이슈 가지고 요거 말 된다 아니다 갑론을박이 많은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이번 주가 지나기 전에 요거를 좀 생각해볼 여지를 던져드리고 싶어서 넣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이야기까지 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어예준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